2024년 7월 15일 오전 6시 30분 미국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중전 훈련인 레드플렉 곤춤 24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달랐다. 대한민국 육군항공대의 LAH 경공격 헬리콥터가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될 레드플렉 28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플렉 훈련 사령관 제임스 톰슨 준장이 브리핑룸에서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14개국 120대의 항공기가 참가합니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LAH 헬리콥터가 첫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룸 한쪽에서 대한민국 육군항공대 조종사 박민석 중령이 앉아 있었다. 37세, LAH 시험비행 경력 5년, 총 비행시간 3,200시간의 베테랑이었다. 그의 옆에는 동료 조종사 김상현 소령이 있었다. 민서가 긴장되나? 김소령이 속삭였다. 당연하지. 아파치의 본고장에서 LAH로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미군 조종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국 헬기, 저거 정말 아파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소속 AH-64E 아파치 조종사 마이크 존슨 소령이 동료에게 말했다. 글쎄, 아파치는 40년간 전 세계 표준이었는데. 부조종사 데이브 윌슨 대위가 답했다. 마이크 존슨은 42세, 아파치 비행 경력 15년의 최고 에이스였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 그에게 LFH는 그저 아시아의 모조품 정도로 여겨졌다. 첫 미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톰슨 준장이 스크린을 켰다. 오늘은 SEAD 임무입니다. 적 방공망을 제압하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CAD는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적 방공망 제압 임무였다. 레드플렉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였다. 최신싼 미사일 시뮬레이터와 전자전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참가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블루팀, 미국 AH-64E 아파치 4대, 한국 LAH 2대. 레드팀, 시뮬레이션 적군. 박민석 중령이 일어나 미군 조종사들과 악수했다. 마이크 존슨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Welcome to Red Flag. 하지만 이곳은 장난이 아니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중령이 정중하게 답했다. 오전 8시 넬리스 기지 경납고. LAH 아파치가 나란히 서 있었다.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컸다. LAH는 4.5톤으로 아파치 2형 2.2톤보다 700kg로 가벼웠다. 더 컴팩트하고 민첩해 보였다. 반면 아파치는 거대하고 중무장한 느낌이었다. 와, 저게 LAH구나. 미군 정비사가 신기하게 바라봤다. 생각보다 날렵해 보이네. LAH의 조종석에는 최신 디지털 글래스 콕핏이 설치되어 있었다. 3개의 대형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아파치 2형도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LAH만큼 완전히 디지털화되지는 않았다. LAH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김소령이 박중령에게 물었다. 통합 센서 시스템이지. EOIR, 레이더, 전자전 장비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아파치보다 2세대 앞선 기술이야. 오전 9시 30분 첫 미션 시작. LAH 2대와 아파치 4대가 이륙했다. 목표는 50km로 떨어진 가상 적진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블루팀, 첫 번째 목표물 접근합니다.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마이크 존슨이 그의 아파치를 몰고 선두에 섰다.
15년 경험으로 완벽한 공격 루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1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 뭐야? LAH가 우리보다 빠르네? 데이브 윌슨이 놀라며 말했다. 박민석 중령의 LAH가 지형을 따라 초저공 비행하며 아파치들을 추월하고 있었다. LAH의 가벼운 무게와 민첩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드래곤 리드에서 드래곤 2 목표물 포착했습니다. 박중령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드래곤은 한국팀의 콜사인이었다. LAH의 EOIR 시스템이 2km 거리에서 적 샘 사이트를 정확히 포착했다. 반면 아파치들은 아직 1.5km까지 접근해야 했다.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 박중령이 외쳤다. LAH가 탑재한 한국산 청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직격 통제소에서 확인이 들어왔다. LAH가 첫 번째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마이크 존슨이 당황했다. 저 한국 헬기가 우리보다 먼저 목표물을 찾았어? 두 번째 목표물에서도 LAH가 앞섰다. 통합 센서 네트워크가 위험 요소를 0.5초 만에 식별하고 대응했다. 아파치는 3초가 걸렸다. 드래곤2에서 드래곤 리드 두 번째 목표물도 제거 완료. 김상현 소령이 보고했다. 이때 시뮬레이션 적군의 SA-22 그레이하운드 SA임이 공격해왔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미사일 경보, 회피 기동. 마이크 존슨이 외쳤다. 아파치들이 플레어를 발사하며 급격한 회피 기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LAH는 달랐다. 전자전 시스템 가동. 박중령이 침착하게 말했다. LAH의 첨단 전자전 장비가 싸움의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목표 상실. 시뮬레이터에서 쌈 미사일이 빗나갔다는 신호가 왔다. 저게 뭐야? 저 한국 헬기가 S함을 전자전으로 무력화했어. 데이브 윌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첫 번째 미션이 끝났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톰슨 준장이 브리핑룸에서 말했다. 목표물 4개 중 LAH팀이 3개를 제거했고 아파치 팀이 1개를 제거했습니다. 생존율은 LAH 100%, 아파치 일치 5%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다. 40년간 세계 최강이라 여겨진 아파치가 한국의 신형 헬리콥터에게 완패한 것이었다. 마이크 존슨이 박민석 중령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한 거야? 네 헬기가 우리보다 빨랐어. 박중령이 겸손하게 답했다. LAH는 처음부터 4세대 전장 환경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통합 센서, 전자전, 데이터 링크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4세대? 네. 아파치는 1970년대 설계에 업그레이드를 반복한 것이지만 LAH는 2010년대 요구사항으로 새로 설계했습니다. 마이크가 놀랐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 다음날 두 번째 미션은 CAS 근접 항공 지원이었다. 지상군을 지원하여 적 장갑차를 제거하는 임무였다. 이번엔 우리가 이기자. 마이크 존슨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CAS는 우리의 전문 분야야. 하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LAH의 정밀 타격 능력이 아파치를 완전히 압도했다. LIH의 청원 미사일은 CEP 원형 오차 확률 1m 이하의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아파치의 헬파이어는 3m였다. 드래곤 리드, 적 T-89 전차 3대 모두 무력화 완료. 박중령이 보고했다. 아파치 리드, 2대 중 1대 명중. 마이크 존슨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세 번째 날, 야간 미션이었다. LAH의 징하가 발휘되는 시간이었다. 야간 투시경 성능이 다르네. 데이브 윌슨이 중얼거렸다.
LAH의 플라이얼 시스템이 4세대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했다. 일주일 후 레드플랙 중간평가에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임무 성공률을 발표하겠습니다. 평가관이 말했다. LAH 90%, AH64이 73%, 생존율 LAH 96%, AH64이 81%, 목표 정확도 LAH 94%, AH64이 78%. 모든 항목에서 LAH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미군 측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제1기갑사단 항공여단장 로버트 스미스 대령이 말했다. 아파치가 한국 헬기한테 이렇게 밀릴 리가 없어.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평가관이 데이터를 보여줬다. LAH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뭐가 다른 거야? 기본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아파치는 아날로그 시대의 플랫폼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한 것이지만 LAH는 처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측에서 기술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김동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다. LAH의 핵심은 멀티도메인 통합 시스템입니다. 멀티도메인,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의 5개 영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LAH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의 노드입니다. 미군 기술진들이 놀랐다. 그게 가능한가? 한국의 IT 기술력이 뒷받침됩니다. 삼성, LG, SK의 반도체와 통신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핵심 차이점이 공개되었다. LAH의 무게 대비 성능비는 어떻게 달성했나? 미군 엔지니어가 질문했다. 탄소 섬유 복합 소재와 3D 프린팅 티타늄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아파치보다 700kg 가벼우면서도 더 강합니다. 연료 효율성은 아파치보다 30% 우수합니다. 동일한 연료로 더 오래 작전할 수 있어요. 2주차에 들어가자 아파치 조종사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솔직히 인정하자. 마이크 존슨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저 한국 헬기가 우리보다 뛰어나. 무엇이 다른 걸까? 모든 게 다르다. 센서, 무장, 기동성, 전자전, 심지어 조종사 인터페이스까지. 박민석 중령과 마이크 존슨 사이에 존경 관계가 형성되었다. 내 비행 실력이 대단해. 마이크가 인정했다. 헬기 성능이 좋아서 그래요. 박중령이 겸손하게 답했다. 아니야, 성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네가 LAH의 모든 능력을 100% 발휘하고 있어. 레드플랙 3주차 최종 시험이었다.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LAH와 아파치가 협력 작전을 수행했다. 이제 우리가 적이 아니라 팀이야. 마이크가 무전으로 말했다. 드래곤 리드 이해했습니다. 아파치 리드와 협력하겠습니다. 놀랍게도 LAH와 아파치가 합동작전을 펼치자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LAH의 센서 정보를 아파치가 공유하고 아파치의 화력을 LAH가 유도했다. 이런 조합은 처음이야. 관제탑에서 감탄이 나왔다. LAH의 정보력과 아파치의 화력이 완벽하게 결합됐어. 최종 결과 발표일. 레드플랙 바이파파스의 다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톰슨 준장이 말했다. 올해 최우수 헬리콥터 팀은 대한민국 LAH 팀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40년 만에 아파치가 아닌 다른 헬리콥터가 레드플랙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톰슨 준장이 계속했다. LAH와 아파치의 합동작전이 보여준 시너지 효과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이런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박민석 중령이 트로피를 받았다. 이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과 KAI 그리고 함께 훈련한 미군 동료들의 것입니다.
박중영이 소감을 말했다. 마이크 존슨이 무대에 올라와 박중영과 악수했다. 네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헬리콥터의 미래가 뭔지 보여줬다. 레드플렉 종료 후 펜타곤에서는 긴급 검토회의가 열렸다. LAH의 성능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군 항공 프로그램 책임자 제니퍼 데이비스 준장이 브리핑했다. 핵심 우위 요소가 뭔가? 3가지입니다. 첫째, 차세대 통합 센서 시스템. 둘째, 4세대 전자전 능력. 셋째, 경량화된 고성능 플랫폼. 우리 FVL 미래수직이 착륙기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을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려면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미 육군에게 충격이었다. 유치 100억 달러 규모의 FVL 프로그램이 한국의 LAH 때문에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다. LAH 레드플렉 우승, 세계 최강 헬기 등극, 언론 헤드라인이 터져나왔다. KAI 본사에서는 긴급 수출 전략 회의가 열렸다. 레드플렉 우승으로 LAH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출팀장이 보고했다. 어느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나? 호주, 폴란드, 터키, 이집트, 인도 등 15개국이 도입 문의를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AH-64를 고려했지만 LIH의 성능을 본 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다. LH의 기술적 우위는 명확했다. LH vs AH-64E 성능 비교. LAH 대한민국. 무게 4.5톤, 700kg, 경량. 센서 4세대 통합 EOIR 레이더. 전자전 능동형 디지털 시스템 데이터링크 5G 기반 실시간 연동 연료 효율. 아파치 대비 130% 정밀도. CEP 1111 이하 생존성 96% 레드플래그 기준. AH-60 스프이 아파치 가디언. 미국. 무게 5.2톤 센서 3세대 업그레이드 시스템. 전자전 반능동형 아날로그 데이터링크. 기존 링크 16 연료 효율. 기준값 정밀도. CEP 사라메르 생존성 87% 레드플렉 기준. 2024년 12월 LAH는 폴란드로부터 첫 번째 수출 계약을 따냈다. 32대 15억 달러 규모였다. LAH가 아파치의 독점을 깨뜨렸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LAH는 헬리콥터 패러다임을 바꿨다. 더 이상 무겁고 느린 헬기의 시대는 끝났다. 빠르고 똑똑하고 연결된 헬기의 시대가 시작됐다. 보잉세서는 AH-64의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LRH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잉 임원진이 회의했다.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센서 융합과 전자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해요. 비용은 20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2025년 현재 LAH는 세계 헬리콥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레드플렉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능이 글로벌 군사력 균형을 바꿔놓았다. 박민석 중령은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여 LAH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회고한다. 레드플렉 2024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존슨은 이제 LAH와의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는 말한다. LAH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다. 차세대 LAH-2A 개발도 시작되었고 무인 버전인 LX도 계획 중이다.
레드플렉에서 시작된 LAH의 전설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헬리콥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